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결의가 공표되자 표면적으로 가장 큰 분노를 보여야 할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던 한국이 어느 정도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회담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온라인상의 통계를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합의 결과에 가장 큰 분노를 보이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에게 일본과 조금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넌지시 건넨 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 줌으로써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발작한 소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한미 정상회담보다 앞서 진행되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공급 약속을 받으며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직 공고함이 증명되었다 하였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사안 중 백신 공급 약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은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을 패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본은 중국의 표적이 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으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조속히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도 손쉽게 일본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서 복무 중인 모든 군인들에게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뿐만 아니라 모더나에서 생산해낸 백신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패키징하도록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백신의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당황한 일본의 언론들은 그래봤자 백신 원료를 공급받아 병에 넣는 것에 불과하다, 단순한 하청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한국의 국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백신 원료를 병으로 넣는 것은 말해야 쉽지만 순도 100%를 유지한 무균 상태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일본은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기에 100% 미국의 수입 의존을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죠. 또한 만약 일본의 논리가 맞다면 오직 반도체 패키징만 집중적으로 하는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는지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mRNA 기술을 이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공장을 한국에 직접 지어 대대적인 투자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게 실현된다면 한국은 한순간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백신 기술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내세워 수많은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이점을 챙기고 있고, 조잡한 백신 효능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자국의 백신을 내세워 외교적 이득을 쏠쏠히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도 백신 외교를 펼쳐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단순한 계산 결과로 산출하기 힘들 정도로 예측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한국에게 군인 제외, 직접적인 백신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를 한국은 선진국이고 이미 백신 보유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백신허브 조성을 통해 협력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본은 화이자 백신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박살날 위기에 처한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일본은 다가오는 7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쿠시마 지역에서 거대 꼭두각시 인형을 제작하였습니다. 묻코라는 이름을 지닌 이 기괴한 인형은 높이 10m로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도호쿠 지방의 부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데요. 도호쿠 지방 출신의 유명 배우인 니시다 토시유키와 마츠야마 키니치의 얼굴을 섞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저주받은 인형을 보는 듯하다, 대체 누가 이걸 기획한 거냐, 지능적 안티가 아닌가 라며 꼭두각시 인형을 기획한 이들을 맹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기획한 기계 상품은 묻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여, 이것이 일본이다. 한 일본인 트위터 유저마저 조롱 섞인 트윗으로 공유한 제품이 있죠.
원래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선수촌에는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모여 어른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개최국들은 안전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섬세한 배려 방안을 특색 있게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은 이 회의를 위한 고무 장갑에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우키요에라 불리는 이 그림은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일본 에도 시대의 풍속화입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성매매의 한 형태로서 풍속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풍속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이라는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유희를 통해 선수들에게 즐거움을 유발하고 일본의 전통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는 일본에게 너무나도 아픈 주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영국에서 일본을 정면에서 공격하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내려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했죠. 내용의 일부를 보자면 일본의 병원은 약 80% 이상이 사설병원인데 수익성을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모두 나 몰라라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 있는 병원 침대 중 오직 5%만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만 사용 중이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는 일본의 국민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더더욱 폭발적인 확산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는 1300명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말았습니다. 즉, 일본의 의료 여력만을 본다면 의료 붕괴가 될 수 없지만 병원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환자 거부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상은 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한정, 치료 여력이 부족한 의료 붕괴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평범한 사고방식을 지닌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미국에서는 드디어 일본을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였는데요. 이것이 불러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미국 국무부의 여행 경보 시스템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사전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입니다. 이 중 한국은 2단계 강화된 주의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미 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현재 1단계로 지정된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2단계로 지정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인정한 최고의 방역 국가 16개국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편 일본이 포함된 4단계 여행 금지 국가에는 인도, 브라질, 프랑스, 터키,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 보유국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47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유한 영국은 예외적으로 3단계 여행 재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개발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국가이고 Five Eyes로서 미국의 혈맹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Five Eyes의 일원이자 쿼드에도 속한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3단계 여행 재고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쿼드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고 자기들 딴에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 대량 수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을 준비 중임에도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새로이 강등당하는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믿었던 미국이 일본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올림픽 취소를 통해 일본의 팬데믹 사태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0%의 국민들이 도쿄올림픽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아사히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0% 이상의 국민들이 도쿄올림픽의 중지를 요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외로부터 바이러스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스가 총리가 올림픽 취소 의지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도쿄올림픽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라는 존 코츠 IOC 부회장의 폭탄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일본 정부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하는 입장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취소를 요구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개최를 한다면 모두의 염원을 담은 도쿄올림픽은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냈다는 상징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되는 것이고, 취소를 한다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길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뚱맞게 IOC에서 일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말았고, 이로써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결정이니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일개 국제기구에 불과한 사설 조직이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정부가 지도 수정 요구를 하였으나 일본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지도에 계속 남겨놓을 시 한국 대표단이 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강수를 놓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상남자 대응을 본 리얼 상남자 러시아가 뜻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2,500달러를 요구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맞서 한국이 오랫동안 강경 대응을 지속해온 것처럼 쿠릴 열도에 대한 막무가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맞서 러시아도 강경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사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라는 문구가 계속 보이는데요. 날이 갈수록 주변에 적만 만들고 있는 일본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적을 만들게 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